배트맨은 단순한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배트맨은 미국 사회가 직면했던 현실과 불안을 반영했던 존재입니다. 그의 탄생과 변화 과정은 미국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세계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존재라는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트맨에 나오는 명대사들을 얘기하기 앞서 배트맨의 세계관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트맨은 1939년 대공황 직후에 탄생했습니다. 당시의 미국 사회는 경제 붕괴로 인해서 범죄율이 급증했고 마피아와 갱스터들이 뉴욕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부패하면서 사적 정의, 즉 자경주의라는 개념이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배트맨은 이러한 부패와 범죄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맨처럼 정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부가 무능할 때 개인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는 모델이었습니다.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배트맨도 애국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냉전 시대에 진입했고 공산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 간의 이념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정부는 검열과 프로파간다, 즉 선전을 강화했고 당시 만화들도 어린이들에게 모범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1950년대 배트맨은 보다 부드럽고 가족 친화적인 캐릭터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배트맨은 진지한 자경단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탐정과 모험가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과 인권 운동이 격화되면서 미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젊은 층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항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존의 슈퍼히어로처럼 착한 정부와 악당의 대결이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배트맨은 다시 어두운 분위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1970년대 배트맨은 현실적인 범죄와 부패,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는 인물로 변화하면서 고담시의 어둠 속에서 싸우는 어둠의 기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고 대도시에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 영화와 만화는 보다 어두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배트맨도 더욱더 하드코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1986년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부패한 정치와 언론, 개인의 도덕적 갈등, 이와 같은 테마를 배트맨 스토리에 도입하면서 배트맨을 완전히 현실적인 다크히어로 변화시켰습니다. 배트맨은 이제 단순한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부패한 사회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했고 보안과 감시 사회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트맨,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는 테러와 맞서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혼돈과 공포를 퍼뜨리는 테러리스트의 상징이고, 배트맨은 이를 막기 위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선택, 불법으로 감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등 이러한 문제 있는 선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베인은 금융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상징하는 빌런으로 나타납니다. 베인은 기존의 부패한 시스템을 파괴하라고 하고, 배트맨은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배트맨은 단순한 히어로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순적인 인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배트맨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트맨은 법 위에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응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배트맨도 똑같은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철학적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배트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나랑 다를 게 없어. 법을 초월해서 행동하는 순간 너도 나 같은 존재인 거야. 배트맨은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커와 일정한 선을 긋지만 그의 행동이 항상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트맨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조커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혼돈스럽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배트맨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질서에 집착하지만 질서는 허상일 뿐이다. 인간은 결국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조커와 배트맨의 대립은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질서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허상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배트맨은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1930년대에는 범죄와 부패에 맞서는 자경단이었고, 1980년대에는 정부와 시스템을 불신하는 다크 히어로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테러리즘과 혼돈 속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철학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트맨이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미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철학적 문제를 담아내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영화 속에서의 배트맨과 조커, 그리고 베인의 명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트맨 영화 시리즈 변찬사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명대사입니다. 내가 속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정의하고 있다. 영웅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겁먹은 아이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행동도 영웅적인 일이다. 영웅으로 죽든지, 그렇지 않다면 오래 살아남아서 악당이 되는 걸 보게 되든지. 두려움은 일종의 도구다. 하늘에 빛이 비칠 때 그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때로는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때로는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믿음이 보상받아야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 극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두렵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꿀 수는 없다. 밤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벽 직전이다. 그리고 약속한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정의는 조화를 이루는 거다.
복수는 단지 내 기분을 풀기 위한 것뿐이다. 나는 매일 가면을 쓴다. 그리고 그 가면은 내가 누구인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조커의 명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무질서를 불어넣어봐라. 질서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혼돈이 된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 따위 없이 살아가는 거다. 광기는 중력 같은 거다. 살짝만 밀어주면 된다. 날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 뿐이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면 절대로 공짜로 하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총은 너무 빠르다. 작은 감정을 천천히 즐길 수가 없다. 이제 베인의 명대사입니다. 넌 어둠이 친구라고 생각하겠지. 너는 어둠을 배웠을 뿐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길러졌다. 연극적인 연출과 기만은 세상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미 겪어봤다. 승리는 항상 너 자신을 패배시킨다. 나는 항상 궁금했다. 배트맨, 내 정신이 먼저 부서질지 아니면 내 육체가 먼저 부서질지. 영화 속에서 베인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배트맨의 신념을 시험하는 존재이자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혁명가적인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념과 위대한 신조 역시도 강력한 악당이 있을 때 그 신념이 더욱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배트맨의 영화와 TV 시리즈는 시대별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0년부터 1950년대에는 흑백 시리즈 시절이었습니다. 1943년 배트맨 루이스 윌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 배트맨과 로빈은 로버트 로월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저예산 연습곡 스타일로 제작됐는데 지금의 어두운 배트맨과는 달리 단순한 범죄 해결물에 가까웠었습니다. 1966년 배트맨 더 무비에서는 아담 웨스트가 주연을 맡았고 레슬리 H. 마틴슨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TV 시리즈와 연계된 코믹한 배트맨으로서 알록달록한 코스튬과 가벼운 분위기가 특징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7년도까지는 팀 버튼과 조엘 슈머어 시대였습니다. 1989년 배트맨은 마이클 키튼이 주연을 맡았고 팀 버튼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배트맨이 처음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돌아온 작품입니다. 그때 잭 니콜슨의 조커가 아주 강렬한 인생을 남겼습니다. 1992년 배트맨 리턴스에서는 마이클 키튼이 주연을 맡았고 팀 버튼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더욱 어두운 분위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데니 드비토가 펭귄을 맡았고 미셸 파이퍼가 캣우먼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995년 배트맨 포에버에서는 발 킬머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조엘 슈머허 감독 작품이었죠.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지만 조커보다는 리들러, 짐 캐리와 투페이스, 토미스 존스가 중요한 빌런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997년 배트맨과 로빈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조엘 슈머허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었습니다. 이때 영화는 배트맨 영화 중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분위기와 과도하리만큼 장난감 같은 디자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시대입니다. 2005년 배트맨 비긴스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배트맨의 기원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리얼 림슨과 칼리언 머피가 등장합니다. 2008년 더 다크 나이트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다시 주연을 맡았는데 이때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때 히스 레저의 조커가 전설이 된 작품입니다. 배트맨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사 전체에서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꼽힙니다. 2012년 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는 배트맨과 베인의 대결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브루스 웨인의 은퇴를 다루었죠. 2016년부터 2023년은 DC 확장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배트맨이 출연합니다. 2016년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때에는 배트맨과 슈퍼맨이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배트맨이 나이든 베테랑으로 등장합니다. 2022년에 더 배트맨에서는 로버트 패틴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맷 리브스가 감독이었습니다. 초창기 배트맨을 탐정 스타일로 묘사한 로아너 형식의 작품이었는데요. 현실적인 범죄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와 비교됩니다. 배트맨의 기본 가치관은 정의와 복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정체가 브루스 웨인인지 배트맨인지, 낮에는 억망장자 브루스 웨인이고 밤에는 어둠 속의 경계자로 활동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